오늘 저는 홈워킹 시스템을 갖추느라, 즉 사무실 집기들을 줄여서 제 방으로 때려박는 일을 했답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패스할까 하다가 마음 고쳐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WTI 레버리지는 오늘 나머지 절반을 익절했습니다. 어제 매도했으면 좀 더 수익이 높았겠지만 오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고 바로 매도를 했어요. 그 후에 좀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물론 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반대로 인버스로 다시 들어갈 생각인데요. 이유는 일단 미국 대선이 거의 임박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그렇게 오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관망 중인데요. 제게 조금 남은 3차 매수 기회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2.2에서 2.3달러 정도에서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낮에는 2.4 아래로도 내려가더니 지금은 다시 2.4를 훌쩍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번 상승은 3.5를 넘겼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WTI도 다시 71달러를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찾아본 뉴스들로 봐서는 하락의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아마도 뭔가 긴장 요소가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어제 오늘 인베스팅닷컴에서 유가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흔들리는 헤즈볼라 자금줄이라는 기사에서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자금줄로 의심받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공격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여부가 유가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라는 변수라는 기사에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란의 약화된 중동 지역 영향력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후티 반군을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어서 홍해를 드나드는 소형 군함과 선박들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공습 지속에 지지받는 유가라는 기사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체로 그렇지만 역시 이 와중에도 미국만큼은 오히려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서 투자는 미국 하나 싶네요. 그리고 중국이 열심히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도 역시 소폭 하향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 전망치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소식이네요. 다음은 천연가스에 대한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천연가스가 지금 계속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오르고 있는 것에 관한 분석 기사가 나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는 인베스팅닷컴이나 네이버 모두에서 찾기는 어려웠어요. 일단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기사는 꾸준히 요 며칠 사이에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 수혜주로 천연가스를 꼽고 있는 기사가 있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번호바 EQT 코퍼, 좀 생소한 이름의 회사들인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산, 원전, 정유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고 해리스 관련 산업군으로 보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는데요. 제 기억에 트럼프 때 신재생 에너지 쪽 상승이 상당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있네요. 분명한 건 딱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되고 한 달 정도까지만 이런 분야에 돈을 넣지 않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트럼프 당선 초기에 주식이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그 후로도 물론 트럼프의 입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주가가 역시 크게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방향적으로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